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야 이놈아, 문재인이 하고부터 나라 안보 경제 다 무너지고 깡통차게 생겼는데 또 저런 인간 말종이 하면 온전하겠냐? 선거철만 되면 뭔 종교 같은 신념으로 애비 아들 간에도 반목을 합니다. 우리는 첫 선거부터 좌익 우익 패가 나뉘어져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선거를. 해방되고 만 3년 만에 이북의 소련군, 이남의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유엔이 한국 자체 정부를 세우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하라면서 인도를 포함해가지고 8개 나라 사람들로다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냅니다. 그러자 이북 김일성이가 이북은 남한보다 인구가 적은데 통합선거를 하면 지가 떨어진다 이러면서 유엔 선관위 방북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돌아간 유엔 선관위가 한반도를 무정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워라.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48년 5월 10일 선거 일자가 잡힙니다. 그때 우리들은 민주주의 선거가 뭔지를 몰랐어요. 시골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라님을 우리가 뭘 도장을 찍어서 뽑는겨 막 칼리니 김일성이한테 야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고 군대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쳐내려갈 때 지장이 있으니까 선거 못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주 4.3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제주 4.3 폭동이 일어난 거는 이 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4.3 폭동에 이어서 여수, 순천 군사 반란, 민간 좌익들, 이북에서 태백산을 타고 온 빨치산들 합세를 해가지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폭동 가운데 첫 선거가 치러져요.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최초 선거도 피 튀기는 좌우익 싸움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년 뒤에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좌우익 전쟁입니다. 전쟁 끝나고 이승만 정부가 미국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연명을 하다가 4.19 벌어지자마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빨갱이들이 준동을 하니까 박정희가 군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반공 정권을 세워가지고 아주 좌익 기미만 보이면 주리를 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좌익 때문에 헛물어진 나라를 재건했는데 80년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좌익들이 되살아납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빨갱이들은 주사파예요.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하자. 전 대학의 거대한 주사파 전대협 한 총련 형성됩니다. 김대중 때 각계의 시민단체 노조 조직이 구축되고 노무현 때 그 세력이 대중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 세력에 붙어먹는 생계형 날탕패들도 발생을 합니다. 주댕이질하는 낙검수 김어준이 김재둥이 이런 쌈마이들 그리고 대학 교수 임내 시사평론가 임내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거 터는 생계형 나부랭이들 전전하는 가수 얼굴에 분바르는 광대들 이것들이 좌익을 진보하면서 대중을 기만하면서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 중도라는 맹탕들 의식화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좌익 우익 얘기하면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난동을 보듯 이 세력은 정권을 겁박할 정도로 커집니다. 영화, 소설, 방송, 교육을 통해 신세대 의식화에 세를 불리고 그러는 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쓰면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석기 등 불순분자 제거하고 교과서 바로잡고 그러자 이것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촛불난동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꼭두각시로 정권을 차지하고 안보, 경제, 외교를 허물었습니다. 문재인을 둘러싸고 정권을 향유한 것들은 전부 주사파, 전대협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노총을 장악한 한 청년이 이재명을 꼭두각시로 지금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 명운이 달렸다 그러는 건데 우익일각에서 염려하듯 윤석열이 정말 이 빨간 사상을 가진 좌익 나부랭이인지 제 주위에 친한 분들이 난 죽어도 윤석열을 못 찍어 이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심되는 게 윤석열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아니에요. 운동권 출신으로 그 사상이 한번 오염된 종자면 빨아도 걸레. 지금 정권 핵심 주사파들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고등학교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잖아요. 막 머리 기르면서 대학에 들어오면 주사파 선배들이 딱 보고 있다가 신입생들 걔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아 저놈은 방굴기가 써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서적부터 읽히게 하면서 슬슬 역사의식도 돋우면서 막걸리 사주고 또 이쁜 여자 선배들이 뭐 용둘질까지는 안 쳐주시지만 하여튼 등싸도 고 이래가지고 서클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스타디 한다고. 그리고 한편으로 아스팔트에 나가서 보도블록 깨가지고 최루탄 맞대결 시키면서 전투력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의식화.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대한민국의 주류는 친일파 내판 자본이고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걸 어린애들한테 심는 거예요. 다른 책 볼 여유가 없어. 맨 그것만 보니까 의식화를 거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린 지하실에서 충성 서약서 쓰고 그거 들고 사진 찍어서 이북에 보내면은 코끼는 거죠. 그리고 평생 혁명가를 맹세케 하면서 종북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종북이란 말은 그때 이들하고 함께 했던 정의당 심상정이나 자살한 노회찬이가 얘들이 계속 간첩 지휘를 받으니까 니들은 종북이다. 이 종북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어릴 때 뇌리에 한 번 박힌 사고방식은 평생을 지배합니다. 국회의원, 장관, 주사파 출신들 체계적 주체 사상을 주입받은 종자들입니다. 그 역사 인식이 달라요. 이승만 뭐 반역도 뭐 박정희 친일파 이때 소리들 하는 거 지금 얘네들이 이미 구축된 조직으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전향이 불가능하죠. 이것들 지금 다 알부자예요. 임종석이 보세요. 대표적 부촌. 그 우리 옆 동네 평창동에 살아요. 서울. 그 딸은 미국에 유학 중이고 부르저하죠. 허다못해 그저 교통방송에서 이 야부리까는 김어준이도 성북동 부촌에 저택을 샀대요. 윤석열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가 문재인 청고로 검찰총장이 될 때 그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런 훈시를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해라.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나 보니까 인적 사항에 나는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제스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과 법 집행에 고민해 왔다.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 왔고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사 기록에 기록돼 있는 걸 보고 아 윤석열이는 지금 자유시장 체제를 허물고 있는 주사파 준동을 내심 고민하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이론적 기반 없는 막연히 나는 우파야 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주사파와는 정반대되는 철학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